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터전의 출처를 밝히는 게 필요하고 문서를 정당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문서 정당화시키라 뭐예요? 반드시 이름뿐만 아니라 성이 있어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하지만 패밀리 네임 가족의 대표적인 명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했다 보지만 가족의 대표적인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원칙적으로 애비가 있어서 애비하고 같이 살았다고 할 때 애비 성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인 것이고 애비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결국 뭐예요? 애비 성씨를 애비 성씨가 애비가 성씨가 있어? 아비의 성씨를 따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 좋게 말하면 여성을 딴단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여가성이 좀 나쁘지만 여가성이 무엇이 없어요. 하지 말하면 어머니한테다 자기를 넣어준 사람에 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유명한 요새 말하면 아주 히트하고 한때 유명한 누군지 모르는 음악가 있지? 아까 제가 우리 껌둥이한테 어머니가 당해갖고 난 음악가 유명한 여자 인순이. 에? 인순이? 이제 음악 노래 인순이가 야 미국 사람들이 미군이 한국에 참전한 지가 몇 년 됐지 아니 70년 됐지가 그때 그게 고맙다는 뜻으로 이제 그쪽에 왔던 사람들 참전용사 위로하기 겸해서 공연을 누구 갔어 인순이가 가서 뭐하는 이제 감사 인사말을 해야 하는데 미군 한반도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감사합니다 뭐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인순이가 한 얘기가 그것이요. 나는 실은 말하면 그때 오셨던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다 나 냉겨놓고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혹시나 얘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가도 모르고 혹시 모르면 아버지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어머니 뱃속에다 자기 냉겨놓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는 애비는 없단 말이야 현재.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 식까지 냉겨놓고 갔으니 감사하다는 얘기를 내가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무로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 할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당황해요. 그것이 인순이 인상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됐건 어떻게 됐건 한때 뭐야 나한테 하고 관심도 없이 일처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그래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나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그게. 그 인수가 그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 그 듣는 순간에 그 어쨌든 상황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갖고 그 논의 속에 그 논의 무엇을 주냐면 일본 놈들이 한국에서 했던 야이 새끼들 한국에서 벌려놨던 정신대 잡아다가 한 번 만이라도 시인해 싶다. 그 얘기를 도현한테 미국 놈들한테 모르고 여기다 한 것이 안 맞지. 이게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차원을 난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애비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왔던 껌둥이하고 오는 그래갖고 나는 그 당당한 한국 사람으로 봉사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두꺼만큼을 보면서 열등하고 안 안고 난 당당하게 산다. 그래서 결국 인순이가 처음에 노래 잘하고 하니까 어디로 혼인을 했냐 그러면 정치 집안에 뼈저형 집안에서 남편이 방송사에서 뭐 뒷발을 주고 된 사람이 도와줘갖고 그 사람 보고 같이 살았어. 그다음 원체 인순을 커버리니까 그 뼈저형 방송사에서 신분을 하고 살았던 남편인데 전제가 없어져갖고 지금은 뭐라 죽어버려서 그런 것 같지가 남편 얘기도 없어져. 그 얘기를 그때는 아마 인순이 그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얘기도 아마 있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은 야 말하면 어떻게 처리했냐 그런 문제들은 대전상을 읽어보면 그 유럽 전쟁 때에서 엄청나게 많은 혼혈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변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돼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쳐들어가고 군대 끌고 가고 거기서 있는 여자 다 검토하지 않니? 그 알렉산더 시가 퍼져. 하니발이 같이 쳐들어가고 거기서 퍼져. 그 가들 처음엔 이거 죽겠지만은 크다 보면 너 요것은 이제 요거 막 우리 혼자 다르네. 그 쉽게 말하면 월남전에 갔던 팬들이 못되니까 타고 갔지만
그놈들 중에서 큰 놈들이 똑똑한 놈들이 가갖고 박병선가 박흥선가 박문서 박항서가 뻘 찾아오고 그놈들 가지고 마음으로는 그놈 한국 놈이 돼갖고 찬단 말이에요. 박항서 그래 어디까지 이겨보고 나니까 아랍까지 이겨보고 나니까 좀 글로 인해서 우리 고모를 우리 어머니들 집안 한국 놈들 와서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결과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한국 좋다 한국 이민 가자 해갖고 한국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문제 방향에 관한 그 내용이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대로 사랑만으로서 인류 역사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온 그 전쟁 통해 나왔던 혼혈아. 그의 문제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이 그 중에서 제일 비참하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려 전에 그게 이제 만주에서 그다음에 일본 놈 침략해갖고 러시아하고 사이에서 일본 놈하고 러시아 놈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한국과 어떤 짓을 해왔던 그게 일본에 끌려가고 또 러시아 끌려가고 만주로 끌려가고 중국 끌려가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와서 소속이 국적이 일본 국적을 따면 일본이 돼. 조선 국적 인정되면 그 조선 국적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조선 국적이면 조선 국적이라 노예가 되더라도 조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러시아가 갖고는 러시아인도 아니요. 러시아는 국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을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냐. 러시아 쪽에서 조선인도 아니고 대한민도 아니고 그럴 때 조선인은 저 북한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까르스키라고 붙였던 거예요. 까르스키는 뭐예요? 고려인이요. 고려 유민이라는 뜻이요. 그렇게 말하면 까르스키. 이제 성경 옆에 지금 고려인 천인째. 그 사람들의 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비참하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일본하고 사이에서 편령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끌려다니는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피지배 집단이었어. 이 문제는 우리가 지도자가 이스마이가 똑똑하다면 그 문제 해결을 했어요. 이스마이 미국에 붙어야 있으니까 그 미국에 붙든지 아니면 일본에 붙든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선인으로서 국적을 인정하는 근거를 못 만들어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면을 보자면 독일에서는요, 러시아하고 그 유럽에 그 홀란 민족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국적이 없을지라도 혈통 보면 조선 러시아 이제 독일이다 그러면 역자적 독일이요. 그 사람들 독일이라고 혈통 인정되면 독일 국적을 다 인정해버렸어요. 우리는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사이에서 인정 못 받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미국에 붙하고 소련에 붙어갖고 공산주의 하면서 그 기본적인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비겁하게 우리 뭐 기본 문제 못 찾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직 그 까레치들에 관한 법적 문제 해결을 모르고 있습니다. 속으로 어떤 되면 만약의 경우에 되어 있으면 내가 가서 지금 앞으로 이낙연님한테 낙연보다 이 까레시키던 중간에 있었던 조선 민족국은 이 사람들 그 희망에 따라서 북한으로든지 남한으로든지 국제 인정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려고 해왔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처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국난 속에서 이런 근본 문제 생각도 않고 뭐 유행가를 잘해갖고 뭐 트로트 갖고 이 히트 생각이 나고 잡혀졌고요. 춤잘 춰갖고 뭐라고 세이 하고 다니는 거 그런 짓이 나고 잡혀졌어요. 그 근본 문제 보자면 특히 모두 잘 들어야 해. 역사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번연의 문제를 분명히 만들지 않으면 안 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말하자면 김대중 씨 셋째 아들 이효 씨하고 사이에 난 아들 이 뭐요? 홍업이 후원하기 위해서 그때 그 와갖고 저 김대중 센터에서 요새 지금 저쪽 민주당 대표하고 있었던 송영길이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루 우리는 지랄하길래 그러다가 자네가 이 얘기는 우리 대표 명사가 없는가? 다시 말해 대명사밖에 없는가?
자네가 이 얘기할 때 우리는 뭐요? 1919년 독립선언을 할 때 모든 자유, 조선 독립국가 조선인 자유인을 선언하라고 했다. 왜 조선인이라는 말을 못 쓰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야? 대한이면 대한이고 조선인 조선이고 대한과 조선 하나다. 왜 못하고 우리는 뭉쳐다. 앞으로 자네가 오늘은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 자네가 그렇게 우리는 이거고 관계지만 그 뜻 속에 자네가 이거보다는 이인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말을 못하는 자는 현재의 스승으로서는 한국 민족 대표가 전 능력이 없어. 앞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임하고 우리 조선인, 우리 대한인, 조선과 대한 하나요. 이주에는 조선 쓰고 이 다음 주에는 조선, 대한인 쓰고 잡고 조선과 대한 하나다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넘어간다면 지금 독립선언서가 오동은 자유, 조선인 자유민을 선언하는 정신을 모르고 그 대목을 말보고 우리는 하고 잡혔다면 송영기라는 사람은 주택검사를 하고 기후주의라고 내가 공개선언을 그렇게 알아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고.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난 속으로 뭐예요? 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지지하는 것을 받냐 말이지. 어쩔 수 없이 된다고 하지만 그때 내가 생각해보고자 내용은 뭐냐면 바로 말하자면 조선과 대한은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논리를 연결해 왔다 합니다. 이 얘기가 못 나갔습니다만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조자는 요 열집 날이 열집자죠. 여기다 요 타로자는 뭐예요? 고기육자예요. 그 다음에 한자는 뭐냐면 열집 날일 열집에다가 뭐죠? 까죽이자예요. 다시 말하면 까죽이자는 고기육자나 고기육자는 뭐예요? 껍딱 벗겨놓은 고기요. 정제해서 올린 것이고 가죽이자는 잡은 채로 산 채로 올린 것이요. 그럼 다 뜻은 뭐냐? 조선 고조선에서 조라 대한이라고 한이나 다 뭐냐면 동방의 뜬 쪽에 향해서 상체 놓고 요거 상이에요. 빗자는 구자 뭐예요? 재물 올린 것이요. 뭔 재물 올렸어? 하나는 다 껍딱 벗겨갖고 좋게 해서 올린 재물이 다월자든 고기육자든 조선조자고 거기다가 가죽재 트럭 있는 채로 올린 것이 한나라 한자예요. 그럼 따져보자 뭐예요? 좋아하는 요 변이 똑같잖아요. 재물도 딱 거기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좋아하는 하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까요? 좋아하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갈라쳐놓고 그래갖고 좋아하는 걸 미국 놈이 일본 놈이 싸붙여갖고 이가 쳐놨고 러시아 놈이 진짜 좋아하는 완전히 분열시키고 이거 거기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또 붙여야 되겠는 거야. 그 문제에서 틀렸다 얘기를 아니고 좋아하는 하나다 한 얘기한 사람이 한번 하나 있냐 했던 사람들은 다 이승만이 죽여 암살시켰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생각해 내가 이제 고대사 역사 책을 찾아보니까 조자 한자가 원래 말하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그럼 동방민족이 해뜨는데 되고 태양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서 남북한에서 김정일이나 만나거나 앞으로 지금 대통령 대학 만나면 좋아하는 그건 하나니까 이쪽이 저를 썼으면 남쪽은 하늘 썼으면 좋아하는 한 덩어리다 한 내용을 또 인면지고 그 필요 역사 만들어갖고 서로 화해하고 살고 연결시키자 하고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 맞으면 너무 엇나갔습니다만 이렇게 보자면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자존을 정치적 자존을 살려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원서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조선조자, 아침조자하고 한나라 한자하고 그것 속에 뭐냐 의미를 따져보면 태양을 향해서 채를 놓고 거기다 뭘 올려? 태양한테다가 재물을 뭘 올렸어? 고기를 올렸는데 껍데기 벗겨갖고 정제해서 올리면 그것은 고기 육자인 조자가 되고 산채로 그대로 올리면 뭐예요? 그것은 한나라 한자가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가죽국에다가 껍데기 벗겨 올려면 한국 한자가 그렇게 보자면 이 두 개는 다 뭐냐면 역사적, 문화적, 연출적, 발상법적인 의미에서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너무 그 근검소리가 있지만 우인제가 중국에서 고대사 역사 제가 지저보다 또 보고난 인정하는 그 우리나라 학자가 하서 너보다 너 정신적인 중심은 한반도 조선에가 있다. 그 얘기를 벽산에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리화시킨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어떤 한학자한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정신 갖고 우리를 또 혈압시키는 남북한을 혈압시키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좀 너무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 하던 거 얼른 끝내불고 오늘 그 주제에 관한 한마디라도 하고 그런 겁니다.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에서는 아까 4서, 5서, 5경, 5경 제일 첫째는 시경이라고 보선 시경이 제일 다 3경 중에 제일 먼저 앞서던 건 뭐냐면 시경은 사람의 심성에 관한 것은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아들한테도 그러고 제자한테도 너 시에서 시 읽었냐? 공부했으면 반드시 시를 읽어서 정서를 순화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논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시경은 바로 뭐냐면 성정이라고 하면 성은 원래 태어날 때 받았을 성품이고 정은 그 성품을 응용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내 마음의 감정이란 말입니다. 성정이라는 것은 심성이란 말이에요. 심정이 사정, 나쁜 방향으로 가서 안 되고 악은 방향으로 가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갖고 나쁘면 나무려고 좋으면 칭찬해 주는 포대적 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심성교육에 관한 근본 경전이 바로 시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서 61페이지 밑에 보자면 시경의 내용 학습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심성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오늘날 지금 시가 뭐 심성 설명합니까? 뭔 시한테 짓거리 갖고 무슨 사람들 흥분시키고 안 좋고 특히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뭐냐? 우리 시와 관련된 유행가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것은 한마는 미아리 고개 보죠. 첫달줄로 꽁꽁빙처럼 지더라고 쩔룩쩔룩 하면서 사람만 돌아오소. 사람만 돌아오소. 그 지금 아버지가 집회 갔을 때 지금 아버지한테 자식이 그 느낌을 갖고 올 수 있는 일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극도로 흥분시켜갖고 그 유행가 팔아보려고 하는 그 중에 가장 악나는 노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 내용들은 시어들은 원래 그렇게 아주 처절할 정도로 야박무야. 원수를 평가를 묻지를 한 놈도 살려놓지 않고 멸종시키고 그런 논리들은 시가 아니요. 그냥 악언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6.25 후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유행가 가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 흥분시키기 위해서만 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족 통일이라고 하려면 그 군가들도 적질 무찌르고서 한놈 살리지 않고 멸종시켜서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기나라 지기 백성 주장하는 얘기는 아니지. 이런 점들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쟁 후에 있어 민족 화합을 위해서는 수정해야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 말하면 시경, 시어에서 공자님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은 짐승에 대해서까지라도 선해야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누구 죽일 때 높은 놈 죽일 때 밑에 데리고 와서 강제로 죽여서 묻히는 것은 순장이라고 하는데 순장 모던 대신에 꼭두각시를 만들어갖고 묻히더라도 그것도 자체가 잔인하니까 그놈도 자선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하지만 사람 생명을 금시하는 것을 무시했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경은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한테는 특히 새로운 민족, 새로운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들한테는 독살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기고자 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집안 역사를 몇 군데 봤더니 어떤 집안에는 열문이 돼 있어요. 자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애가 없네요. 왜 그런다냐? 물론 이제 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생각보다 경전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조상 윗대에서 의대에서 잔인한 짓거리를 한 제목들이 있어요. 잔인한 짓거리를 한 집안은 눈 빼기를 해도 그 자손대에 해악이 나타납니다. 99장 그것을 말하자면 인과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맥장이 말씀대로 차마 독사실이 모든 것다가 등 차마 차마 뭐요? 차마 독사실이 모든 거 그것을 독사실 해버리면 그 집은 참을인자가 참다가 아니라 참을인자가 아니라 참고 독사실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참을인자는 뭐예요? 독을인자예요. 불인이라고 할 때는 차마 독사실이 모르니까 불인 아니 글자 참을인자는 의질인자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공자님 말씀하신 것이 이 얘기에서 듣고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독사스럽게 하면 당대에 안 나타나더라도 그 후대에 언제라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면서 가져야 할 공부인데 심성이 왜 중요하다 하냐. 독살스러운지만은 내가 끊긴다. 알아둬야 한다. 저는 그래서 저는 잘 못 살고 가난하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렇게 인자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만치 산 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 나 같은 놈이 준 것도 그 덕에 차마 독사시키 못했던 덕에 그 덕으로 나 정태도 이렇게 곧 병들 갈 것 같아도 안 가자니. 다시 말씀드리면 차마 독사스럽지 않은 남한테 좋게 따뜻하게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빨리 안 죽어. 그걸 잘못하고 그냥 죽으면 편할 것인데 안 죽고 그 생각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말이야. 사람이 독살 실험을 못 쓴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 아까 말한 치경을 사람 심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다. 그 심성에 관한 것도 반드시 치경에 관한 것도 62페이지 밑에 보면 구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60페이지에 나오지. 62페이지 보면 구격이란 치경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의 심성을 죽이시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예경은 원래 사서 3경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꼭 여기서 율곡 선생이 3경을 넣은 취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경전으로 보다 해서 율곡 선생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예경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경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 보자면 예경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낚아지를 정도로 겉으로 합리화시킨 방법을 다 썼었냐. 그 예경 갖고 가짜들이 얼마나 양반되고 못된 짓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속으로는 그때 가끔 장난 삼아서 얘기하고 지들이 뜯어 패면서 웃어. 안 뜯어봐도 무시하지. 그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그 예경으로 합리화되었던 조선조 역사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예경, 그 다음에 64페이지로 들어가면 서경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전체적인 뜻을 읽어야지만 서경의 근본 뜻은 뭐냐. 왜 치경이 있고 논어맹자가 있는 서경을 넣냐. 서경은 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서경이 실은 동문사회에 있어 경전 중에서 제일 왕입니다. 서경이 제일 왕이요. 왜냐?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철학에 관한 것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반 교육으로서는 안 되지 않니? 그래서 거기다가 그 대신에 이 공부하면서 서경 왕이 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공부해라 해갖고 뻥을 틀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경은 64페이지 보니까 서경은 반드시 이왕 이제 사망 때에 있어서 이제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 어제 다 들어가겠지만 이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임금이 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지켜나가야 할 근본 문제를 설명한 것이고, 실은 말하면 서경에 나오는 이 뜻은 서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용에서도 근본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 해야 할 지킴은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야 할 근본 방향을 중이죠. 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경공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이 가야 할 도리를 철저히 가르치려면 여기 서경 공부는 사람 방언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선 세격 공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본 기회가 있어서 여기 하남 강원이 잘 되면 조선조 때에 있어서 경화로 기초가 되었던 것은 조선 경국대전인데 경국대전 전에 이거 참고 잘 들으실 수가 있어요. 경국대전 전에 조선조 경전 기본 방향을 정립했던 조선 경국정신을 정립한 사람인데 무덕 누구요? 정도전입니다. 어? 삼봉 정도전. 삼봉 정도전. 삼봉 정도전 선생에 의해서 조선조의 국가 기초가 정립되어졌던 것은 바로 뭐냐면 삼봉 정도전 선생에 쓴 조선 경국대입니다. 말만 떠들고 앉았지만 우리 요즘에 죄송합니다. 박사님 조선 경국대 해보셨어? 네? 안 읽은 것 같아요. 예? 안 읽은 것 같아요. 조선 경국전을 모르고 경국대를 얘기하고 그 국가 질서 얘기해봤자 누가 뭘 합니까? 그래 분명히 말하자면 시간이 600년이 지났지만 조선 경국전을 만든 정도전 선생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도전 조선 경국전은 근본적으로 왕건중주가 아니고 민본주의 민본주의에 의한 조선 경국전 강의를 반드시 내가 그동안까지 안 죽고 산다면 하남서원에서 그 강의를 보고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남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예, 법제사 강의에서 조선 경국전 강의를 제가 원전하고 번역본하고 복사하고 맨들하고 다 있습니다. 그 맨들하고 그러면 아주 쉽게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까탈스러운 중국 문자하고는 달라. 근데 그것들을 반드시 조선 경국전 설명이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서경에서 설명해야 할 지도자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조선민족, 한민족의 대화합에 관한 방향을 정립하는 방향이거든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꼭 말은 뭐라고 고상스럽지만 조선 경국전이 지방에 있는 폐철되었던 다시 부흥되어진 하남 서원에서 강론되었다 한다는 사실을 만에 떼어갖고 그것이 학계에 전해지면 후손들이 그 공부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새로운 민족의 탄생에 관한 방향이 온다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를 보자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옛날 옛날 고대부터 어려운 시기에 운명에 관한 것을 예측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점하고 하는 내용에 관한 것들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서 완전 거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변동에 관한 역사의 가변성에 관한 역동에 관한 가장 핵심 부분을 하나의 이론 체계로 가치체계 철학체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그리고 너무 이 3000년 전 고대 관념 갖고 고정시켜버렸기 때문에 불합리한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타당성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기본적인 철학적 방향만을 한번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으면 내가 공부에 대해서 옛날 그 주역 공부듣기 그런 말 달달 해갖고 그렇게 아니라 현대적 개념으로 그럼 요약해갖고 현재 말하는 다원적 가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자면 춘추라고 하는 것은 6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인류 역사가 동물적 상태로부터서 인문적 역사로 발전해갔던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나갔던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짐승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으로 탈바꿈, 정신적 탈바꿈했던 모습을 공자님이 앞장서갖고 애써서 맨날 정리하는 것이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정신사의 시작이 바로 춘추라고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애쓴 그분들 우리 선인들은 찍찍 고생했던 내용들을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것들을 갖고 함께 공부해라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71페이지에 설명하고자 한 사사삼경을 보서 오경이라고 해갖고 이건 뭘 잡느냐. 그것은 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친구이고 학자이신 친구지만 학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뛰어난 크리스찬이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거기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을 했던 김경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독실은 예수님이긴 하지만 독실은 우리 동양 사상 사삼경하고 불경하는 통도를 잘합니다. 어떤 중도 김경재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김경재 뭐 얘기를 했다고 뭐냐
예수님 제자 이 12사도 그들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실은 말하면 동양에서 온 세계에서 인류를 결합시키려고 애쓰셨던 부처님이나 그다음에 수없이 나왔던 그 불교에 있어서 그 성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 보자면 원효나 의상 같은 분들은 대성자다. 원효나 의상은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받들고 있었던 우리 북쪽 단군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민족을 탄생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던 위대한 지도자다. 세상에 그 단군상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목사라는 예수님들, 장로들 이것들은 가장 비겁한 기회주의자들 예수다. 그 사람들 뭐냐? 진정한 이미 예수도 아니고 예수 이름 팔아고 출세라고 꼴짝들고 있는 외신주의자들. 그때 조선대학 총장 했던 양보치가 단군상을 여기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화통을 치고 혼이라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김경재 목사입니다. 김경재 교수입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한국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수다 팀이었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서 하도 이딴 소리를 하니까 김경재한테 나가라고 뭐라 했던 적도 있답니다만 김경재 교수가 훌륭하다고 다 기독교에서 다 존경을 받으니까 크리스찬 아까 말한 한신대학 교수들 전부 모아갖고 연판장을 써갖고 가서 김경재 교수 찾아갖고 교수님이 한신대학 총장 좀 맡아주시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나보다가 총장 맡더라 핑계대고 교수 하지 말고 나가라고 예, 핑계하고 나갈게요. 택시 붙들고 나가버린다. 이 쫓아가서 아니 그거 아니라 대학을 맡아주시라는 뜻입니다. 나는 신학 강의하고 실천론 설명한 사람이니 그 행정 관련 사람이 아니오. 저것도 다 뽑으시오. 어쩌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시오. 그러면 아무 하나 합시다. 그래갖고 열 사람을 좋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뽑아갖고 보낼 테니까 이 중에서 여 사람 평장 시켜라고 지명을 해주시오. 여러분들이 뽑으면 되지 뭔 지명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추천 한번 해보시오. 사람들이 8사람을 추천해 줬더랍니다. 추천다. 요즘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뽑으셔이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김경재 교수는 한국신학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어떤 신학대학에서도 김경재 이론, 김경재가 설명한 원효의상과 공자맹자 이론, 반발론 이를 전혀 모르게 동양사상도 세상사의 지가 아니야. 경제에 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했던 양반이 김경재 목사입니다. 그 논리로 보자면 바로 사서, 오경 이런 것들을 바로 모아서 인간 심성과 덕성에 관한 걸 가지고 화합시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서 경제형 만나서 얘기했거든. 한국에서 조선조 때 있어 율곡 같은 성자가 없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형님을 멋있게 뭘 싫어하면 친구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진짜 다시 그럼 구조로 인간자처럼 그럼 무엇을 하세요?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은 바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경전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몸에 받아들여서 좋은 교훈의 제도를 삼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제일 좋은 것만 받으자는 뜻이지 남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기본적인 꼭 내용 하지만 본문에 관한 직역 부분과 직역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부분 공부다 보충이 될 필요만 보시고 너무 어려운 까탈스러운 문자들 때문에 글로 인해서 경몽요기를 멀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멀어져 버린 것들을 우리가 경몽요기를 멀어질 것이 아니라 보기 싫으면 그 부분만 빼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온 대로 8장부터 시작해서 제4장 그 다음에 초상장 초상 갔을 때 상제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옛날 조선조 때에 있어서 국조 오해에 의한 측전 제사 방법과 그렇게 아니라 중요 문제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핵심 정신만을 이해된 방향으로 저는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6페이지 지난번에 들어갔습니다만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페르난트 테니시라고 하는 독일 이 사회학자는 인간이 모아서 결합되어져 있는 한체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눠가지고, 공동사회라는 것은 자기가 결합해서 그저 결합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음과 뜻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을 공동사회라고 하고, 그 공동사회를 독일말로 공동체, 영어로 말하면 컴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게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게마인 샤프트라고 합니다. 샤프트라고 영어로 말하면 스포츠십과 같은 뜻입니다. 그 말하면 컴먼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마인 샤프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게젤 샤프트라는 것은 게젤레라는 친구,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돈 벌고 같이 깡패짓거리 하고 강도짓거리 하고 된 사람들이 모았을 때 자기 공동 이익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단체를 게마인하고 대조해서 게젤 샤프트라고 합니다. 게젤 샤프트라는 것은 이익사회 혹은 그냥 공동사회 이익사회라고 말합니다만, 사회학적인 것은 공동단체와 이익단체로 번역을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칭장, 부모와 자식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부모와 자식이 단체냐 아니냐? 단체요. 어떤 단체냐? 가장 대표적인 마인샤프트가 부모와 자식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와 만사성 때 가의 개념은 가장 원초적인 공동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 시작은 탄생은 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까지도 영혼도 떨어질 수가 없어. 운명이 되어버려. 지금은 천륜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늘천자 윤주자라고 천륜 단체를 마인샤프트라고 공동단체라고 한다. 공동단체는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생명을 같이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단체라. 그럼 그 가장 기초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공동단체의 내용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일단은 설명을 합니다. 부모, 자식을 만드는 부부는 뭐예요? 처음에는 남남끼리 만났어요. 그런데 남남끼리 만났는데 자식을 만들었어. 그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꿈속에서 저 내 세상에도 꼭 그전 만들었던 자식을 못 입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공동단체는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전에 실을 말하자면 서방과 각시가 한테 살다가 가정을 이룰 때 그 순간에 부모와 자식이 그 원초가 된 뜰통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 사회학적 의미에서 보자면 완전히 정당화되어 있는 부부가 공동단체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제도 왕을 중심으로 체제, 그 계급 체제, 성의 체제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체제, 제일 높은 데다 왕을 놓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놓은 것이 뭐예요? 왕 대신 집에다가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 대신 집에다가 서방을 놔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부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중요하고 그 사이에다가 제일 먼저 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갖고 분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하고 세 가지를 높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왕도 지금 부부간에 살 때는 뭐예요? 나는 왕이고 너는 나 받들고 있는 왕비뿐이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죽지 않고 살 때는 결국은 부부가 제1차적 제일 근본적인 의식에 있어서 뭐예요? 제1차적인 공동 집단이란 말이에요. 제1차 집단은 부부다. 제2차 집단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다. 제3차 집단 왕은 어떤 경우는 지금 실제로 지금 자식 중인 것도 있지만 왕은 실제로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왕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공동단체를 만들어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왕은 뭐예요? 대통령은 이단체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형제가는 무엇이요?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까운 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2차적인 증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친구는 무엇이냐? 제3차적인 증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구는 어떻게 보자면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라고 볼 수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제일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냐? 사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모든 인간이 자기 이해관계를 버리고 모두 던져서 이익을 초월해서 모두 자기 희생시키고 받을 수 있는 제1차적인 애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제1차적 준거 집단이라고 제1차적 공동체라고 본 내용은 뭐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이익을 넘어서는 가장 앞선 것이 뭐예요? 공동체의 의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친간이야말로 이것이 인간이 결합되는 인간의 결속에 관한 결합에 관한 제일 출발이 되기 때문에 중요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하자면 굉장히 문자점 인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인륜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전에는 이제 부부가 되기 전에는 넘넘이죠. 그래 요새 말하면 그 부부를 만드는 것은 사랑이지 않냐. 사랑이 모든 것을 인륜을 출발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랑은 끝나고 나면 유행가만 남지 않아요. 그 뜻을 보자면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부부가 되어진 인연으로 보면 실은 내용으로 따져보면 부부가 부모 자식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우리 어머니가 일생 동안 살아오셨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 때문에 울고 하면서도 가슴 속에 항상 어머니 가슴에 멋있어. 북한에 끌려가신 아버지가 했어요. 당신 참고 견디는 것도 아버지 때문에 참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끈끈이 시작되진 부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있어서 생명력 탄생하는 원초적인 기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여튼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를 합쳐서 보자면 그래서 독일법은 혼인과 가족은 인간을 가장 중요한 공동단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법에서 말하자면 혼인과 가족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부부와 그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를 두 번째로 연결 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사회학적 관계로 보자면 연애 걸 때는 남이요. 부부 혼인이 되어갖고 공동체가 되어갖고 자식 새끼를 낳으면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부부가 부모 자식보다 더 우선하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전 다른 것은 몰라도 집사람 병들어갖고 앓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자식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여기서 사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친이란 말로만 썼지만 친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것은 친 속에는 뭐냐면 가장 가깝다는 것이 신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보자면 사친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윤리 체계 속에서 마음과 남편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친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모 자식 관계를 쓰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출발하게 되기 전에 첫 출발 뭐예요? 부모 자식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부부로부터서 탄생한다는 사실들을 기초로 받아들이자라고 봐서 그냥 구별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말고 달걀과 닭은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 관계,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다라고 봐보자.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 따지 말고 달걀과 닭과 관계는 하나다라고 본 설명을 봐서 친자 관계를 뭐라고 볼 것이냐 가라고 보자. 친과 자의 관계를 부부와 관계가 부자 관계를 합쳐서 뭐라고 설명하냐 가라고 해보자. 그래서 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는 번지적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가 구성도 뭐요? 상대적 존재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거기 나온 자식과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게로 밑으로 내려오는 무게로 밑으로 내려오면 뭐요? 동적 관계가 있고 옆으로 가는 행적 관계가 있고 동적 관계, 행적 관계에 이루어지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가다. 그래서 여기 사친장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 꼭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집까지 않거든. 가의 관계다. 그래서 가은 부모와 자식 관계, 동적 관계, 행적 관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가서 기독교 받아들여갖고 6.25 때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 오고 강연 하고 다니던 사람들 선지자 나오고 했지만 다음에 딱 떨어져갖고 다시 돌아가갖고 개인주의로 가는 분산주의에 가는 서양에 가서 또 동양정신을 뭐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가갖고 종교 붙여갖고
아니 총재는 누구요? 누구요? 바로 문선명 씨가 내세웠던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고 부부와 관계를 기초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팽창해서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말하는 문선명에 있어서의 뭐랄까 뭐랄까 그래 문선명이 통일. 통일로 말은 통일로 붙였지만 그 말은 가족을 통한 세계 통합론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지역 그 뭐냐 주역에다가 삼강호를 붙인 것이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오자면 시간이 너무 지나졌습니다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부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부부는 깨질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은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뭐라고 하나 합리화시켜서 그걸 천륜이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졌으니까 천륜이요. 만났다가 헤어진 것은 일륜이요. 일륜이 먼저요, 천륜이 먼저요. 일륜이 먼저지. 근데 일륜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뜻은 뭐예요? 일륜을 천륜으로 받아들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받아야 하니까 일륜과 천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륜과 천륜을 결합시키면 바로 가정이 뭐죠? 가정이 세계가 되고 국가가 된다. 일륜과 천륜은 결합시키면 된다. 그런 뜻에서 말하자면 가화만사성이다 하는 말은 바로 뭐냐? 인륜과 천륜을 결합해서 인간을 공동체로 만들어가자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중용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은 공동체다. 하늘과 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공동체다. 사람부터 뭐랍니까? 예. 한 덩을 다 한 덩치다고 한 덩을 다 한 덩치다. 그래서 그 뜻으로 해서 오늘 지금 서론만 상황이 설명하지만 서론 속에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오로지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한테 복종하면 글로 말미암아서 임금한테 복종하고 임금한테 복종하면 나라에 복종하죠.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계급사회적 유의 봉건 체제에 복종하게 되죠. 그 방향으로 연결시키는 매개 개념으로 가정을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상시 율곡 선생님은 가족 유지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쫓겨나니까. 만약 그 잘못했으면 여기 계신 우리 약부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줬기 때문에 안 쫓겨났어요. 이런 내용을 들어보자면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속에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 부모와 자식과 부부는 목숨을 같이 하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내용에다가 내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 서명인 것은 율곡 선생님들은 그 점에서 꼭 먼저 해야 할 것 전통적인 봉건적인 가족 윤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구나 보면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현대적인 입장에서 봐야 할 윤리는 율곡 선생 윤리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냥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으로 설명하고, 예, 오늘 어디까지 흘러서 오냐 그러면 사친주장 총선 후보서 혼내있다. 지난번에 좀 했습니다만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익사회와 공동사회의 차이를 하지만 인적 목적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결합된 단체라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총론 설명을 하고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차렷.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